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저희가 준비한 3명이 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검찰과 대립 이화영 아내도 입건입니다. 대북 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다라는 건데, 네. 이 엄밀히 말하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진이 아니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 사진 사실 올렸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검찰과 대립 국면에 있었던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아내도 입건이 됐다. 뭐 때문에 대북 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찰이랑 대립구도. 사실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지난번 공판 때 이 아내와 법정 안에서 본의 아니게 부부싸움을 좀 했습니다. 이유가 변호사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해임할 것이냐 여부였었는데요. 그때 그 그래프를 좀 볼까요? 네, 이거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이 아내는 변호인 측이 너무 검찰에 온건하고 재판 기록을 좀 유출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변호사 해임 신고서를 제출을 했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동의 안 하면 내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재신임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의 변호인단과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게,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 정리되시고 없어요. 없으세요? 않으실 거예요? 네, 어제 재판장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서 되게 황당한데요.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 검찰에서는 당에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에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입건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살짝 좀 뒤에 얘기를 하고 요거부터 일단 짚어보죠. 근데 지금 이게 장 변호사님 지금 보면 아내는 바꾸겠다고 했고 변호인단 바꾸겠다 그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단을 재신임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재판에 있어서 아내도 좀 사실 비슷한 건으로 입건이 된 건데 아내와 남편,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아내가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심리적 압박 그리고 회유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제 입장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의 탄원서도 여러 번 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구속되어서 이제 상황을 모르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10개월간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고 본인을 변호해 왔던 변호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임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변호사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다시 재신임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번 8월 8일 재판에서도 그 변호인들이 그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제일 지금 높은 상황이고 지금 또 보도를 보면 현재로서도 뭐 수사라든지 또는 이제 그 구치소에 가서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도 다시 재개했다라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현재 그 변호인들과 다시 이제 재판 전략이나 이런 것을 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의 이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변호인을 선임하냐 해임하냐 이것은 아니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건과 관련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배우자와 부지사가 뭔가 대척점에 섰다라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8월 8일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8월 8일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처음에 봤던 기사, 아까 첫 기사 좀 다시 볼까요? 네, 아내였습니다. 아내도 입건이 됐다. 검찰과 이 대립각으로 세웠던 아내도 입건이 됐다. 대북 사업 자료 유출에 관여한 혐의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부분도 좀 볼까요?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백 씨를 여러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응하자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소환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최 변호사님. 사실 여러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불응을 한다고 해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강제 소환 단계를 밟는 거는 사실 바로 지나가는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피의자, 잠재적 피의자인 참고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무를 하다 단순 보면 참고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아직까지 혐의를 완전히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네. 그렇지만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어떤 범죄에 대한 자백이 있거나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부터는 피의자 조사를 합니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아주 뭐 어떤 법원에서의 어떤 네. 그 소란이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대북 문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유출하는 그 혐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조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주된 피의자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참고인으로 계속 요청을 했는데 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해서 계속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은 사실 참고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 평화부지사로 얘기했던 거기에 평화협력 국장에게 네. 대북 문건을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재판에 지금 쓰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 그러니까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문건의 어떤 외부 유출의 주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에 오거나 상관없이 본인의 죄와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전환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하는 하는 행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썼던 탄원서라든가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건강상의 문제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에 가서 떳떳하다고 하면은 그대로 진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8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8일 이화영 재판에 쏠린 눈 이재명 명운가를 진술 나올까? 네.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진술, 태도 이게 대체 어떤 결이냐라는 걸 두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명운가를 진술이 나올 것이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 저희도 같이 좀 이목을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